너무 딱딱하고 무슨 이상한 얘기만 하고 좀 약간 야들야들한 사랑 이야기를 좀 몇 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카메라 분은 몇 살이세요? 저는 23살. 20살 한창 이쪽에 관심이 많을 때. 자, 네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이라는 걸 알고 있고, 아도니스는 무슨 신발 이름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인터넷 검색에 찾아보면 보면 상품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도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사랑이란 변하지 않는. 또 이제 endless love, 영원한 사랑이란 말은 사랑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식어가 붙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런 가사 아세요? 이 청춘 고백이라는 노래의 첫 번째 마디가 이런 겁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거 있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사랑,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변하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것도 우연히 만나서 딱 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신들의 조작에 의해서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늘의 신의 우라노스를 그 아들인 크로노스가 낫으로 성기를 자르죠.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오고 정액이 나오는데 그 정액이 바다에 튑니다. 어디까지 튀냐면 올림푸스에서 있는 피가 이쪽 키프로스 섬 앞바다까지 이제 튀죠. 그래서 튀어서 거기에서 이제 한 여신이 태어났는데, 이게 이거 뭔가요? 가리비죠? 저기서 가리비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신이 태어났는데 이게 아프로디테입니다. 근데 이 우라노스의 정액이 이제 거품을 일으켰고, 그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 아프로디테인데, 아프로라는 말은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거품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사람들도 있었죠. 키프로스 섬 앞바다에 태어났어요. 키프로스 섬에서. 그래서 키프로스 섬은 이 사랑의 여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보면 이런 육지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 섬이. 그러면 뱃사람들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한가운데 있는 그런 섬에는 남자들이 성욕을 충족시켜야 할 그런 상황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 여성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는 그런 옛날부터 창녀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럼 자, 볼까요? 키프로스 섬의 왕에 키누라스는 왕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로 태어났지만 그 키누라스는 왕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는 미라라는 아주 어여쁜 딸이 있었는데 이 누구나 한 번 보면 이제 반할 미모입니다. 근데 그 키누라스의 부인이자 이 미라의 모친이 우리 미라는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보다 훨씬 더 이쁘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프로디테가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화냈고 무슨 벌을 이 딸 미라에게 냈냐면 자기 아버지를 성적으로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런 벌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이 어머니가 이 한 오만 때문에 딸이 그런 벌을 받은 거를 모르고 이제 자꾸 아버지한테 이제 모함으로 같이 자자고 하니까 이게 그런 딸을 아버지는 굉장히 역겨워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라가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키프로스는 원래 매춘부가 많으니까 매춘부 차림을 하고 아버지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했는데 임신이 됩니다. 근데 키누라스가 그 사실을 알고 딸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신들이 미라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지. 그런 벌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라를 나무로 변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임신된 상태에서 나무로 변했는데 멧돼지가 와서 이 나무를 쳤더니 거기에 틈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게 아도니스입니다. 근데 아도니스가 태어나니까 얘도 어쩌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원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안고 태어난 불행한 아이 아니겠어요? 근데 아프로디테가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 미라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저주를 내려서 아버지하고 같이 잡고 아이도 낳고 또 나무로 변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로디테가 미안한 겁니다. 미라에게. 그래서 아들이라도 좀 잘해주겠다 그래서 이 얘를 데리고 자기가 키우기는 너무 바쁜 몸입니다. 아프로디테도 여러 남자를 만나야 되니까 바쁜 몸이어서
이제 지하의 세계에 있는 페르세포네라는 여신에게 데리고 갑니다. 페르세포네는 이제 하데스, 지옥의 신인 하데스에게 납치가 돼서 항상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그런 건데, 따지고 보면 아도니스가 태어나자마자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지하 세계로 데려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스가 너무 이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이 아도니스를 키웁니다. 거의 죽을 뻔한 애를 살려놓은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아도니스가 아주 잘생긴 청년, 엄마가 워낙 미인 아니었겠어요? 게다가 미인을 낳은 그 아버지는 키니라스도 워낙 미남이었을 테니까 아도니스도 워낙 미소년으로 자랍니다. 근데 이 미소년이 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프로디테가 이제 좀 내가 좀 같이 좀 데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페르세포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두 여신끼리 싸워요. 서로 내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판이 안 나니까 제우스에게 중재를 맡깁니다. 제우스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인생의 3분의 1은 아프로디테하고 3분의 1은 페르세포네하고 살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도니스,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라,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아도니스는 미남이긴 했지만 아주 용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취미가 뭐였냐면 사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이제 신이기 때문에 아도니스가 좋아하는 거를 했는데, 무슨 뭐 호랑이니 뭐 멧돼지 이런 거 하면 아도니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끼니 다람쥐 이런 거 쉬운 애들만, 이 아프로디테가 이제 쉬운 애들만 아도니스 앞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스는 뭐 좋다 하고 잡으면 이제 아프로디테가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도 세고 뭐 등등, 얼굴만 장색인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도 있다는 걸 뭐 자랑을 합니다. 근데 아프로디테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어쨌건 뭐 이 남친의 그 길을 북돋아주는 잘한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아프로디테가 잠시 떠나야 있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 대신 이제 공포를 모르는 동물, 그러니까 맹수를 상대하지 말고 이건 피하라라는 충고를 해서 아도니스도 그러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충고를 잊어버립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아도니스하고 아프로디테하고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죠. 아프로디테 옆에 있는 이 꼬마 신은 누굴 거였어요? 사랑의 신인 큐피드, 에로스가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붙어 다니죠. 자, 이 사진, 이 그림이나 이 그림에서 보면 아프로디테가 뭐 신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신었죠. 아도니스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어요. 관능미를 나타낼 때 여성에게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신기지 않아요. 그림에서. 오늘 집에 가서 양말 벗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뭐냐면, 이 아프로디테는 사냥꾼은 아니지만 이제 아도니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신발, 사냥꾼의 신발 신는 것까지 이런 그림도 그리다 되죠. 보통의 관능미를 할 때 이제 맨발을 하게 되죠. 어쨌건 이제 아프로디테의 충고를 잊어버리고 아도니스가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이제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근데 아프로디테의 원래 애인은 누구였냐면 사랑의 신과,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 아레스가 원래 아프로디테의 애인입니다. 근데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한테 푹 빠져가지고 아레스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아도니스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아레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스한테 나타나니까 아도니스는 자기 용기를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멧돼지로 변한 전쟁의 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을 쏘았지만 이제 멧돼지가 공격을 했고 음경을 다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웃겨. 그래서 음경을 다쳤고 거기서 과다출혈로 인해서 아도니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는 그 아도니스가 죽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와서 살려주려고 했자 이미 이제 죽어버렸죠. 그래서 거기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통곡밖에 없었어요. 아도니스의 피에서 꽃이 자라는데 그게 아네모네라는 꽃입니다. 아네모네라는 말은 바람꽃이라는 뜻이에요. 바람꽃. 그래서 이 아도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의 사랑은 바람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서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람과 같은, 사랑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래서 아도니스 콤플렉스라는 거 있어요. 아도니스 콤플렉스라는 거는 위에 보면 외모 때문에 생기는 남성의 강박관념이나 우울증을 지칭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콤플렉스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좀 잘생긴 사람을 보면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걸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요새는 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에 이 아도니스 콤플렉스 가진 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도니스 콤플렉스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아도니스를 좋아한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미모를 좋아한 거거든요. 사냥꾼과 용맹성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도니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용모를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냥을 잘하고 용맹하다는 거를 아프로디테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해서 아프로디테가 좋아할 것이라 착각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녀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좋아할 것이라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표현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의 심리를 잘 읽는다든지 해야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영화 병광세라고 그랬냐면, 우리 학생 때 80년대에 영화 병광세니 무슨 어우동은 아니면 하여튼 그런 시리즈 우리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병광세가 막 힘좋게 뭐 소방서에서 물 나오듯이 그냥 오줌을 싸고 이런 장면이 그게 남성다움이고 그게 여성들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여성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 식의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도 남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을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이 되는 말을 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런 썰이 있어요. 아도니스가 죽으니까 이제 페르세포네하고 이제 가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르세포네하고 살았는데 이제 또 아프로디테가 찾아갑니다. 너무 잘생긴 소년을 이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우스의 중재로 이제는 6개월씩 보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다른 설이 있습니다. 안원장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환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다. 네? 신을 통해서. 근데 살아남는데 그 사람이 절대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걸 바라봐야 되고 나중에 내가 보는 앞에서 죽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했을 때 부활시키시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살릴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또 내가 보는 앞에서 오래 살지만 보는 사람이 죽는 그런 시리즈로 가는 게 이쪽 다른 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타원을 해서 아도니스를 환생을 시킵니다. 아이아스라는 인물로. 아이아스는 나중에 트로이 전쟁에서 최고의 전쟁 영웅인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아주 거구의 거인이면서 아주 과묵하고 아주 묵직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스와는 전혀 반대인 캐릭터로 나오는 이 사람을 환생하게끔 이제 한다는 설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아스는 아프로디테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아이아스가 죽는 것을 봐야 하는 그런 운명이 있어요.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자기를 못 알아봐도 좋다. 그래서 아도니스가 아이아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텔라몬이라는 사람과 페리보이아라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아도니스가 환생을 하죠. 엄청난 체구와 힘.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미소년에서 전사로 바뀌어서 태어났어요. 아가멤논의 장수 중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대단한 장수이고 트로이 전쟁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친구이자 사촌인 파트로클로스가 트로이의 장군인 헥토르한테 죽었을 때 이 시신을 빼앗기지 않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킬레우스가 죽은 뒤에 아킬레우스가 죽었을 때 그 방패하고 갑옷을 두고 오디세우스가 경쟁을 해요. 왜 이 방패와 갑옷을 두었냐면 이 방패와 갑옷은 이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탐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아스가 이제 꽤 많은 오디우스한테 논쟁에서 지는 바람에 이 갑옷과 투구를 뺏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아스는 이제 굉장히 화가 났고, 이제 좀 약간 이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 장군 동료편들을 죽이려고 막사로 갑니다. 아테네가 이제 전쟁의 신 아테네가 그걸 미치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미치게 만들면 막사로 가지 않고 양떼가 있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양떼를 보면서 이제 자기 동료들 있는 곳에 가서 양떼를 마구 죽였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한 거잖아요. 아이아스는 수치심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아프로디테가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그런 운명에 빠진다 이런 거죠. 요거는 나중에 트로이 전쟁 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두고 이제 자살 준비하고 이제 칼에 찔려서 이거를 아프로디테가 봐야 돼요. 그 네덜란드의 축구팀 중에 아약스라는 팀이 있어요. 아약스. AFC 아약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 아약스가 이 아이아스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로고가 보면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크루이프라고 옛날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아약스 출신의 축구 선수였습니다.